노후의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결혼과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자산을 내어주는 결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돕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한 책임처럼 여기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노후 대비 자산을 고갈시키고 결국 스스로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전세금, 결혼 자금, 신혼집 구입 비용을 부모가 대신 마련해주는 사례가 흔하며 심지어 자녀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가 연대 보증을 서거나 부모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모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고갈된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 더 이상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자녀에게 지원하면 남는 자산이 거의 없고 생활비나 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재취업이나 추가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소진한 자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결혼 비용과 전세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후 육아비, 사비, 사업자금, 생활비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는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대출 보증을 서거나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자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결국 부모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강제 매각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는 집을 잃거나 부채를 떠안게 되고 노후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결혼 안 시키면 불쌍하다. 집 마련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지원을 감행하지만 본인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 모두를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은퇴 이후 자녀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 60대 이상 노인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자녀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결혼과 집 마련은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의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핵심이며 노후 자산은 절대 본인의 생존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 뒤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실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부모의 노후 생활을 심각하게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집값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구조를 이유로 자녀가 부모 집에 계속 얹혀 살거나 생활비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부모의 노후 준비가 무너지고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구직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이직을 지속하며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기본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생활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심지어 용돈까지 부모가 지원하는 구조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부모의 생활비가 급격히 소진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부모 세대는 정년퇴직,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실패는 부모의 경제 파탄으로 직결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자녀가 창업에 실패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입고
그 피해를 부모가 떠안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 부모는 자신의 노후 자산을 헐어 자녀의 빚을 갚거나 추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부모의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결국 부모 자신이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부모가 끝없이 자녀를 지원하는 잘못된 구조가 형성됐을 때 자녀는 독립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완전히 무너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의 취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지원을 지속하면 자녀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자립할 기회를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또한 부모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소진하는 동안 의료비, 생활비, 주거 유지비 등 본인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고 결국 본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70대, 80대 고령 부모가 자신보다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역전된 부양 구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모두 빈곤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부모가 무리한 지원을 반복하는 구조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되 본인의 노후 안전망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해 지원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개인 문제를 넘어 부모의 노후 안정성과 직결되며 이를 방치하면 결국 가족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본인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곧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감정적인 지원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손주 양육과 교육비 부담 증가입니다. 많은 고령 부모 세대가 자녀 부부의 맞벌이, 육아 기피 현상, 높은 사교육비 문제로 인해 손주 양육을 사실상 떠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문제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위기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손주를 조부모가 돌보는 현상은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자녀 부부는 경제적 이유로 둘 다 일을 해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 부모 세대가 손주의 주 양육자가 됩니다. 그러나 손주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잠깐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육아에 매달려야 하고 집비용 돈 의료비까지 부모 세대가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생활비와 건강관리, 여가 생활, 노후 준비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이 부모 세대로 전가되는 경우입니다. 최근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교육용 디지털 기기, 구매 등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녀 부부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조부모가 대신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70대 고령층이 손주의 학원비, 태블릿 PC, 교재비, 영어 캠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자산이 빠르게 고갈됩니다. 이런 지원이 반복되면 고령 부모 세대는 자신을 위한 의료비, 생활비, 주거 유지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건강 악화나 생활비 부족으로 본인의 노후가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특히 손주 양육에 매달리며 체력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의료비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부모 본인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손주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일단 양육을 시작하면 중도에 그만두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됩니다. 자녀 부부가 부모의 도움이 없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는 본인의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도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부모 세대는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비 부족, 건강 악화, 경제적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자녀 손주 지원으로 인해 노후 준비가 부족해진 60대 이상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손주 돌봄과 교육비 지원이 부모 세대의 노후 파산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주를 사랑하고 돕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본인의 경제적 건강적 여건을 넘어서는 지원은 결국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부부와 현실적으로 충분히 대화해 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손주 양육과 교육 지원을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의 경제적 독립과 건강 유지는 자녀와 손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입니다.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가족 전체가 경제정서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무리 없는 선에서 지원을 조율하고 스스로의 노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ChatGPT에게 묻기.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부채나 투자, 실패가 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경기 침체, 부동산 주식 투자 열풍 등으로 인해 자녀의 경제적 실패가 부모 세대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사업에 도전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급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의 요청으로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 그 순간부터 부모의 재산과 신용은 사실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 떠안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산까지 압류당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의 경제 실패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거나 투자 손실을 본 자녀는 다시 재기를 위해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부모는 또다시 지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노후 자산은 빠르게 소모되고 결국 생활비 부족, 의료비 부담, 주거 불안 등 실질적인 노후 위기에 직면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부모 세대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렵고 건강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한 번의 재산 손실이나 신용 하락은 회복이 매우 힘듭니다. 게다가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 대출이 제한되며 최악의 경우 압류강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녀의 창업 실패로 인해 부모가 1억 원 이상의 빚을 대신 갚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떠안아 결국 집을 잃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고위험 투자에 실패한 후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모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면서 스스로 파산 상태에 빠지는 일도 많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자녀의 경제적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계속하면 자녀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또다시 무리한 도전이나 투자를 반복합니다. 결국 부모의 재정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관계까지 파탄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경제 실패는 부모가 대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은 본인의 노후 생존과 직결되며 무리한 지원이나 대출 보증은 결국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선택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되 감정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요청에 쉽게 응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과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특히 부모 명의로의 대출 보증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자녀 스스로의 경제적 책임감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며 부모 본인의 노후 안정성이 곧 자녀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자식 걱정을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노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자립을 포기하고 자식 의존에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자녀도 이를 당연시하거나 부모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나 지원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무너지고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경제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가 언젠가는 부모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생활하면 이 악순환은 더욱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 자립 없이 자녀의 생활비 지원을 기대하거나 병원비, 주거비, 생활비를 자녀가 해결해 줄 것이라 막연히 믿는 경우 실질적인 노후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노후 자산을 당연하게 여겨 계속 지원을 요구하거나 부모가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부모의 경제적 독립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부모는 더 이상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득 없는 노후를 자녀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도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가족 전체가 생활비 부족, 부채 증가, 재산 소진이라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산 없이 오롯이 자녀에게 의지할 때 예상치 못한 질병, 생활비 급증, 손주 교육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악순환이 심리적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녀는 부모의 요구에 부담을 느끼며 가족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많으며 결국 노후의 평온한 삶은커녕 가족 해체, 고립, 정서적 상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를 자녀의 도움에 의존하겠다는 기대를 버리고 본인의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금전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만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은퇴 전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식 의존에 빠지는 순간 부모의 경제적 자유는 사라지고 가족 전체가 경제난과 정서적 불안에 휘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 스스로 자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가족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노후의 진짜 성공은 자녀도 부모도 서로 기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 속에서만 완성됩니다.